이제 2부. 네, 오늘 정말 2015년 마지막 우리 녹화입니다. 우리 고혜석 전 이제 마지막 이제 녹화인데, 마지막 또 오늘 두 분의 이제 강사님을 모셨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이제 강사님이기 때문에 2015년을 정말 멋지게 마무리를 잘 해주실 거라 또 이게 기대도 하고, 네. 너무나 이게 훌륭하신 분을 또 모셨습니다. 다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현재 그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의 부사장님으로 계시고요. 영업의 신이라는 책의 저자님이십니다. 영업의 신입니다, 신. 상당히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뵀는데, 기대가 좀 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자신감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에게는 신이에요. 오늘 신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강연 주제가 무모한 시작이 현실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야, 이게 너무 이게 주제만 들어도 뭔가 이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어떤 또 꿈을 또 얘기하실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또 유니 마케팅이라는 또 회사의 대표로도 계시는 임훈 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전문 강사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기업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직장인입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지필름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그 필름을 옛날에 만들었던 그 회사고요. 그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법인이 설립이 돼서 지금 5년 차 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영업의 신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뭐 제가 영업의 신은 아닙니다. 제가 영업의 신은 아니고 그 출판사에서 그 책 제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직선적인 그 제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애둘러가는 제목을 사실은 선호를 했는데 영업의 신이라는 제목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현재도 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직장 생활 20년 차 직장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뭐 부모님한테는 아들로, 그 다음에 와이프한테는 남편으로,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아빠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20년 차 직장인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딸아이한테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아빠는 꿈이 뭐였어, 옛날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 아이들은 저희 아이도 특목고를 좀 지망을 하는 상태였어가지고 특목고 지망하는 학생들은 꿈에 대해서 구체적인 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평가하는 단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기업체에 입사를 하거나 같은 과정을 요즘 우리 아이들은 겪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딸아이한테 아빠는 꿈이 뭐였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옛날에 가졌던 꿈이 뭐였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뭐 축구선수가 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면 의사가 꿈이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는데 좀 멍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제 꿈에 대해서 꿈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가졌던 꿈이 뭘까?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게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영업의 신이라는 책을 내긴 했지만 이런 무슨 영업이나 경영경제서가 아니라 뭐 수필집이나 아니면 시집 같은 그 책을 출간을 하는 게 개인적인 예전에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나이는 이미 50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모한 도전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2014년 9월에
제가 한 그 출판을 대행해주는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조회를 해서 그 에이전시 회사에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소개와 함께 지금 제품들도 많고 소비자들은 영리해지고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제가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그런 주제로 책을 출간하면 어떨까 하는 메일을 제가 보내게 돼요. 근데 이 메일을 보낼 당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냥 시도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회신이 오더라도 이거는 주제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일주일 후에 그 답변 이제 메일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문의를 주셔서 잘 받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제가 이제 회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후에 그 에이전시하고 첫 번째 미팅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미팅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다음에 제가 이러한 걸로 그러니까 영업 관련된 책을 내면 어떨까 하는 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이 그 영업의 신이라는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그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영경제서를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경제서를 읽게 되면 읽는 시점에서는 여기서 무언가를 좀 얻고 싶다. 제가 나아가는 방향을 좀 제시를 받고 싶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게 되는데 그런 책을 읽어볼 때마다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내가 왜 이 내 돈 주고 이런 책을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길지는 않지만 제가 20년 동안 영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쌓아왔던 어떤 에피소드, 50가지 에피소드를 정리를 해서 책을 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게 포인터가 나오는 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메모장에 그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은 내용들인데 첫 번째 미팅을 끝내고 그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런 미팅을 하고 나서 한 20년 동안 제가 직장 생활한 내용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신호등에 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차로에 정지를 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짧은 1시간 동안에 50가지의 소제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가지가 이제 수첩에다 그냥 끌적끌적 그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첫 번째 미팅을 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그 1시간 정도의 50가지 에피소드들의 제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전문적으로 책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다음에 무모한 도전을 가지고 첫 번째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개의 소제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A4지 한 서너 장 정도의 띄어쓰기 없이 A4지 서너 장 정도를 이제 써야 되는데 소제목은 작성이 돼 있는데 책을 쓰다 보니까 한 10줄 정도를 쓰면은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시간 배분을 또 이제 원고를 송부해야 되는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역산을 해가지고 퇴근해서 한 2-3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쉼 없이 좀 이렇게 글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그냥 시도는 좋았으니까 결과는 하지 않더라도 저 자신의 만족을 가지고 그냥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많이 하고 실패의 과정을 갈 수도 있었고
또 성공의 과정을 갈 수도 있었지만 제가 그래서 드디어 제가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고 2014년 9월에 시작하고 1년 후에 그래서 올 10월에 영업의 신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이 나온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되면서 인터뷰 요청들이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인터뷰를 저희 회사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 이제 보도 자료를 특별한 이슈들이 있을 때 이제 언론사에 배포를 하게 되는데 배포를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이거는 이슈화가 될 내용이 아니다. 아니면 별로 쓸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책을 출간하고 나서 언론사에서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후지필름의 부사장이 그 영업의 신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도 이제 궁금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책 출간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인터뷰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 출간하고 나서 영업의 신이라는 책도 제가 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알릴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들이 기사화가 돼서 저희 후지필름이라는 회사가 지금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후지필름이라는 회사에 대한 성공 사례를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어떤 막연한 바램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연한 바램이 꿈으로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실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실함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저 입장에서는 책을 쓰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그게 이제 막 가슴이 이제 떨리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보람도 있겠지만 좀 가슴이 떨리는 그런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꿈을 이룬다는 거에 대한 가슴 떨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연한 바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이긴 하지만 그게 꿈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실함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거는 실천, 시도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책을 낸다고 책을 내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출간하는 에이전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에이전시에 컨택을 하게 되고 그쪽에서 회신을 받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만약에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 책을 내고 아직은 두 번째 책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두 번째 책을 또 낼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업의 신이라는 책과 같은 형태의 경영 경제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책을 낸다고 하니까 저희 딸아이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딸아이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아빠가 무슨 책을 낼까? 아빠가 뭐 작가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내고 집에 책을 가져갔더니 저희 딸아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이 살아온 20년 동안의 생활에 대해서도 잘 이해는 하진 않지만 여기 이제 영업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두 번째 책을 내게 되면 그 딸과 친한 사춘기 딸과 친한 아빠의 노하우와 같은 책을 내면 어떻겠냐.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딸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사춘기를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거쳤어요. 1학년 때 거쳤는데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빠하고 상당히 친한 사이라고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뽀뽀를 한번 한다거나 하면은 엄청나게 생색을 내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아빠, 내 친구들은 아빠 엄마하고 말도 안 해. 어디 이제 뽀뽀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색들을 많이 내는데 근데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나하고 친하니까 그런 노하우를 책으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은 지금 이게 책이 나온 지 한 달 반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책이 나왔으니까 뭐 잘 팔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는 두 번째 책은 아마도 그런 비슷한 주제의 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모한 도전이 그다음에 어떤 바람이 그 꿈으로 이루어지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물론 이제 도전이나 실천을 통해서 있지만 현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뭐 책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출판사가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를 카운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바람이 일단 현실이 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책이라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이 얼마가 팔리든 잘 팔리든 안 팔리든 베스트셀러가 되든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이 책을 내고 온라인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스24라는 그런 책 출판사에서 이게 영업 관련돼 있는 카테고리에서 2등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순위가 많이 이제 좀 이제 편차가 많이 있던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일단 책을 낸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도 많이 거쳤고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게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 이후에 그 결과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패라는 것도 어떤 절반의 성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이 이제 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이렇게 작은 바람 같은 게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내가 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바람이 꿈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절실한 마음이 있으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갖고 계셨던 그런 작은 바람들을 좀 하나, 두 개 이제 끄집어내셔서 내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좀 이 가슴 뛰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작은 소망들이 좀 꿈으로 그리고 그 꿈들이 현실로 좀 진행되는 그런 201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일단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신 건데 일단은 뭐 후지필름의 부사장님이시라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절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후지필름에서는 5년 정도 지금 있으신 거고 5년 정도 있었고 그 전에 그럼 다 그런 영업 관련돼서 그러면 일을 하셨고 저는 이제 첫 직장이 인켈이라고 하는 게 오디오 인켈에 계셨구나. 처음에 이제 인켈이라는 회사에서 해외 영업부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해외에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해외 영업부에서 해외를 담당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그것도 이제 영업이죠. 네. 현재 파견이 돼서. 아니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해외 거래처들이 있으니까 해외 거래처들을 상대하는 물건을 파는 그런 해외 영업부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3, 4년 정도 지나서 독일에 나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독일에 나가서 독일 주재원으로 한 2년 정도. 그래서 유럽 지역을 좀 담당하는 그런 영업거든요. 해외 영업도 영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다가 이제 독일에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고 같이 독일에 나갔는데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시기가 왔어요.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될까? 집사람 입장에서는 집사람이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계속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낯선 환경에서 이제 생활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적응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뭐 주말에는 저하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그 큰아이가 아니까 깐난아기 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다가 한국행을 다시 이제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일본의 소니 있죠? 네. 소니 코리아로 다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소니 코리아에서는 이제 국내 영업 쪽을 하다가 한 7, 8년 정도 근무하다가 제가 아까 오래 계셨네. 소니에서도. 소니에서 한 7, 8년 있었고 그다음에 유니마케팅이라는 회사 이제 마케팅 이제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을 해서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후지필름이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큰 회사만 아니 이거 뭐 실력이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스카웃이 이게 대기업에 계속해서 다니신 건데 그럼 직접 이렇게 만나서 그런 거래를 갖고 그런 물건을 저기 하는 건 아니고 네, 그쵸. 만나서 뭔가 큰 이게 대형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업무를 하신 거죠. 근데 거래처들이 이제 우리나라 유통 회사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하이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리점들이 있어요. 그 대리점을 통해서 저희는 물건을 팔고 그 대리점들이 각 유통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소비자한테 파는 그런 구조로 가전제품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물건을 취급을 해라 라고 그쵸.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당히 것들이 어려운 건데 그러면 그런 에피소드를 50개 정도를 그렇죠. 담으신 거잖아요. 그 안에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제 아까 딱 이제 말씀하신 강연 중간에 그동안 많은 이런 세일즈 관련된 경영책을 좀 보셨는데 야 이거 돈이 아깝다 이러면 그런 걸 내가 왜 보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경제서가 사실은 어떤 그 좀 이제 학자 교수님들 이론적이죠. 실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읽어보면 책을 시간을 투자해서 책을 읽게 되면 거기서 분명히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약간 좀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내 시간 들여가지고 이거 괜히 읽었다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에피소드 위주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에피소드 위주로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책을 내면서는 제 후배들 지금 이제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의 초년생이거나 사회 초년생들이 이 책을 읽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뭐 가장 일단 뭐 그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그래도 우리 또 부사장님께서 생각했어요. 이게 가장 좀 재밌었다. 이 일이 가장 좀 이게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여기 직접 이제 경험하신 것 중에. 여기 내용 중에서 하나 이제 무모한 도전이 현실로라는 비슷한 내용의 그 소제목이 있죠.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소니 있을 때 제 후배가 이제 소니에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회사를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이. 근데 이제 그때도 경쟁률이 한 300대 1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경력사원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렇진 않았지만 제 후배들이 입사를 할 때는 이제 그룹 공채, 그러니까 기업 공채 처음 했을 때 한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좀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익숙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 1차 면접은 이제 한국말로 면접을 보고 2차 면접은 이제 영어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은 뭐 예를 들면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잘 통과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넘어가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영어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기한 것만 가지고 와서 그냥 그쵸. 면접했던. 근데 이제 질문 내용들이 사실은 뭐 자기가 예상했던 질문들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들이 오가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제가 이제 영어로 대답하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생각들을 다 표현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 한국말로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역으로 이제 그 면접관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임원분이 계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회사의 규정하고는 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만약에 뽑게 되더라도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죠. 근데 그 그러니까 영업을 담당하는 그 임원분이 그래 한국말로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드러나보자. 네,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영업분이 이 친구를 영업에다가 데려다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친구 합격을 합니다. 야.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회사에서는 찬반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따로 회의가 소집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규정을 100% 따른 면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를 뽑게 됐을 때 어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합격자가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찬반 여론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영업하시는 그 담당 임원께서 야 내가 데려다 쓴다는데 뭐 그렇게 말들이 많아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 친구를 이제 영업으로 끌어서 합격을 하게 되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친구도 무모한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네. 자기는 무모한 도전을 했는데 야, 넌 뭐야? 다 남들 다 영어로 준비하고 대답하는데 너는 왜 우리나라 말로 준비를 안 하고 와갖고 하냐? 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은 할 얘기가 없는 건데.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됐고 지금도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쓰신 이제 그 이제 이유가 이렇게 무모하더라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봤을 때 저는 그 임원도 높이 본 게 솔직하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쵸. 자신감 있게 자기가 이런 거 못한다. 솔직히 자기의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현재 실력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난 앞으로 뭐 한국말로 그런 얘기 했겠죠. 잘할 수 있다. 들어 뽑아주면.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젊은이들에게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내가 뭐 스펙이 좀 낮더라도 지방선생이더라도 당당하게 면접을 이렇게 좀 보면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쓰신 거잖아요. 고현석 씨하고 저하고 우리랑 비슷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희도 꼴찌했던 팀이 아마추어 프로그램에서 꼴찌했던 팀이 에이 그만하자 이구야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 그랬던 팀이 다음 주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게 무모한 거죠. 근데 이 결과는 어쨌든 소위 말해서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네, 맞습니다. 이걸 도전을 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또 부사장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딸이 이제 아빠는 꿈이 뭐였어. 그러니까 우리 부사장님 본인께서도 지금까지 내가 꿈이 뭐였는지는 솔직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어진 일에 학교 뭐 이렇게 졸업했으니까 적당히 뭐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해 오다가 20년을 근무하고 뒤늦게. 내가 책을 써보고 싶었지 하면서 뒤늦게도 막연했고 잊고 있었지만 꿈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좀 다른 분들에게도 좀 저도 이제 꿈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이게 막연하더라도 꿈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제 사람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진 않더라도 막연한 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거는 현실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책이 나온 게 아니라 20년 동안에 대기업에서 서로 스카웃을 하실 정도로 실력을 갖춰진 상태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내가 나중에라도 꿈을 뭔가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딸아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생각한 게 뭐냐면 아까 고혜성 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20년이 지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라고 제가 딸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아빠 꿈은 이루지는 못했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 꽂히는. 그러니까 비수가 그냥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남자아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꿈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였다가 뭐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의사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학력고사 보면 이제 점수에 맞게 이제 대학을 가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전공도 뭐 그 점수에 맞춰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면서 이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는 뭔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튼 치열하게 이 현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거의 다 네. 모든 직장인들이 한 90%가 그렇게 그쵸, 살잖아요, 그쵸. 현재. 예.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제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네. 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네. 좀 이제 조금 있다 잠들고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할 수 없었던 네.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 이 던진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제 이 잠자고 있는 어떤 거인을 깨웠네. 의욕을 좀 이렇게 불태우는 자극이 네, 되는. 그런 야.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따님한테 여쭤보진 않으셨어요? 넌 꿈이 뭐니? 네, 저희 딸아이가 지금 이제 요번에 아까 이제 특목고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특목고를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저희 딸아이 꿈은 아나운서예요. 오.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좀 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하도 여기저기서 그냥 TV에서 그냥 계속 그쵸. 강사들이 나와서 네, 그쵸, 그쵸. 꿈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쵸, 얘기를 그쵸. 이제 많이 하니까. 너는 꿈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겨야 돼. 네. 그런 것들을 약간 강요받고 있는다는 생각을 하게 맞아요. 돼요. 근데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어렸을 때 저학년 때부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꿈이 아나운서로 시작을 해서 아무튼 지금까지도 이제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현실이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와, 참 이게 좀 뭐랄까 저희 이제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이렇게까지 이거를 준비를 좀 이게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야 되죠. 그쵸? 다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얘네들이 아직은 꿈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준비를 하기에는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사회가 그걸 너무 좀 강요를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회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 자체가 그러하니 뭐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좀 같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다른 말로 새서 죄송한데 네. 옆에서 보니까 귀가 참 잘생기시네요. 좀 전에 우리가 인상 강의를 들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따님도 아드님도 네,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눈썹이 좋으신데. 나는 귀가 짝짝이야. 아니 근데 일단 그 나도 상실하고 잊고 지내던 그 꿈을 다시 일깨워준 딸에게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후에 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난 이런 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이제 아는 후배 친구가 이제 KBS에서 아나운서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이제 만나게 해줬었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요. 근데 이제 그 아나운서가 지금 이제 KBS 현직에 있는 아나운서인데 그 아나운서가 저희 딸아이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도 너만 했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 근데 언니는 그 여자 아나운서인데 언니는 아나운서가 됐어.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이제 네가 갖고 있는 꿈을 이제 이룰 수 있을 거야라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좀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 아나운서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 아이의 더 커졌네. 예, 좀 꿈이 확실해졌네. 꿈이 아주. 좀 실체가 좀 이렇게 선명해진 것 같은 느낌도 왜 들고. 그 롤모델이 생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지는 네, 모르겠는데 그쵸. 그런 게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아직 아이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꿈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장 좋은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김연아, 박지성 저처럼 어린 시절에 딱 한계가 정해져서 그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년도 20년도 가다가 이루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솔직히 복 받은 왜 거예요. 저는 왜 빼요? 아, 너도 그랬냐? 나도 1학년 때부터 근데 강일구 씨까지 야 독구로 했네. 김연아, 박지성, 강일구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니까. 가장 좋은 케이스에 이게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바뀌는 케이스가 많이 네, 있고 그렇죠. 과학자, 대통령, 의사, 변호사 바뀌는데 그래서 저도 꿈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냐 아이들한테 아이들 젊은 대학생들한테 했는데 핵심은 딱 저는 한 가지를 봤어요. 뭘 하든 가슴이 뛰든 안 뛰든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인정을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20년 동안의 꿈은 내가 좋아서 한 건 내 꿈이 아니었지만 이 부사장이나 뭐 손이 가는 게 열심히 인정받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좀 젊은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게 요즘에 좀 많이 이게 이런 네, 얘기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네. 저 초등학교 동창 중에 그 왜 선생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자, 나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발표해 볼 사람이 항상 이 친구는 손 번쩍 들고 FBI 요원이요. FBI가 뭔지도 몰랐어 난 그때. 근데 얘는 무슨 영화를 많이 봤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되고 싶다는 거야. 중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다 동창이에요. 같은 반이 여러 번 됐었어요. FBI 요원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결국 이 친구 과학수사대. 와, 최고네. CSI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그 이상은 못 가는데 지금 그래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FBI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건 사람 일은 모르는 꿈이라는 게 힘이 그 정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강연을 네. 들으시러 오는 분들이 좀 이렇게 네. 그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모님의 욕심대로 자식이 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대를 입학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자식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자식은 또 운동을 잘하는 친구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재능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요즘 갖고 있는 부모들의 역할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어렵게 대학을 나와서 기업체 취직을 하기가 이게 하늘의 또 별따기고, 기업체 취직을 하더라도 들어가서도 문제던데 네, 이제 보니까 그 신문에 며칠 네. 전에 두산에서 그쵸. 2년 3년 차가 이제 잘리는 대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첫 직장에서 근무가 1년 반 정도가 평균 근속 연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평균 근속 연수가 무조건 딴 데로 가게 돼 있구나. 잘리든 내가 하든 가고 싶어서 가든. 1년 반 정도. 본인이 들어가는 직장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그만두는 친구도 물론 있을 거고, 또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친구도 있을 텐데 평균 근속 연수가 1년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짧네. 근데 어렵게 본인이 준비를 해서 직장 생활에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직장에 들어가 본들 사실은 1년 반 후에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와버리면 다시 새로운 것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어려움도 물론 있지만 선택지가 좀 다양해졌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 기업체 들어가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쵸. 예전에는 네. 20년,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 내가 좋은 데 나오면 이게 보장이 되고 변호사, 사법시험 이거 합격하면 그냥 평생 보장되는데 지금은 진짜 예측 불가능해요. 네. 아니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서울대생이 1, 2년 다니고 잘릴 줄이야. 그러니까요.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카이스트 졸업해서 대학로에서 풀빵 장사해서 돈 벌고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예측 불가능해. 깜짝 놀란 게 지금 신문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이 그러니까 막노동 하시는 분 중에 일용직 10명 중에 4분이 대학 졸업자라고 40%가.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측 불가능의 시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럼 이런 하시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보태자면 저는 물론 지금 이제 아직 부모는 못 돼봤습니다만 만약에 훗날 제 자식에게도 그냥 네 꿈을 네가 이루도록 네가 노력해봐라 대신에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판은 내가 만들어줄게 하는 건 네가 해라 라고까지만 밀어줘야지 저는 부모의 욕심이 개입되진 않았으면 해요. 네.
뭐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이 아이가 할 문제고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넌 끝까지 아빠 소원대로 의사가 돼야 돼라고 했다면 저는 개그맨이 못 됐거든요. 아 의사대라고 그랬어요? 치과 씨한테? 저희 아버지가 치과 의사 면허 시험에서 떨어지셨거든요. 그 꿈을 개입까지 하는 욕심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좀 보태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딸리기만 해서 또 혹시 이제 이 동영상을 또 이제 아들이 보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아들 얘기도 좀 한번 하죠. 아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아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랑 비슷해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들. 근데 이제 그 주말 되면은 뭐 아침 먹고 나가가지고 이제 해 떨어질 때 들어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친구들이랑 자전거를 저는 이제 집이 죽전인데 자전거를 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고 서울을 간다는 거예요. 서울까지 가면 이게 상당히 먼 거잖아. 왔다 갔다 하면 한 60km 정도 아마 될 텐데. 그래서 그래 갔다 와라. 그랬더니 얘가 가서 그 잠실 롯데월드 있는 거기 한강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잠실까지. 예, 잠실까지 갔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들이 들어올 때 박수 쳐줬어요. 야. 대단하다 너는. 예, 대단한 걸 했다. 그래서 그게 거의 한 4-5시간 정도를 자전거를 그렇죠. 계속 이제 그 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입장에서도 무언가 해냈다. 아들로 봐서는 도전인 거죠. 예, 도전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성취감을 많이 또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님이 아까 이렇게 아빠 이게 딸 이렇게 자녀 교육 잘 한 거에 대해서 또 책도 쓰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가정을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이게 성공시키신 것 같아요.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게 수신제가 취급평가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이렇게 뭔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사장님께서는 일단 1차 꿈을 이루셨어요. 물론 늦게 발견해서 준비하셔서 하신 거지만 그 꿈이 하나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제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끝난 건 3차의 꿈이 있으시는데 어떤 꿈을 또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저는 이제 첫 번째 책을 냈고 그래서 일단 그 책을 내는 거에 대한 꿈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아까 이제 그 주제가 어떤 게 될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책을 이제 내년 2016년도에 이제 새로운 이제 도전을 해서 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일단은 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꿈은 이제 제가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책이 나오시면요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강의를 오늘까지 이제 몇 번 안 하신 거죠? 오늘 처음. 오늘이 첫 번째 강의예요? 이야 이건 또 기억에 남을 저기네. 그러니까 첫 강의 정도로 봤을 때는 거의 90점을 제가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00번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한 90점인데 앞으로 인생이 저는 딱 그려지는 게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여러 기업체에서 우리 부사장님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고해성처는 돈을 안 주지만 다른 데서는 돈을 또 많이 드릴 겁니다. 100, 200 하여튼 그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지금 뭐 100세 인생까지 노래도 나올 정도니까 100세까지는 책 계속 내시고 강의 다니시고 대학생, 고등학생, 직장인들 이 인생이 시나리오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강사가 최고의 직업입니다. 네. 이거 이상이 없어요. 작가, 글 쓰고 말하고 가장 이게 정말 힘들지 않으면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최고의 이게 하여튼 직업이기 때문에 강사로서 많이 좀 이렇게 활동하실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데 맞다고 생각해서 박수 한번. 네. 오늘 첫 번째 강의신데 90점이 90점.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네. 아울러서 이제 오늘 이 강연에서는 이제 주제를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제 말고도 영업에 관한 주제를 잡으셔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쫙 강연을 하시면 이건 뭐 수요가 엄청나요. 영업에 관련돼서 아마 더 많이 분명히 프리미엄이 있을 이 거예요. 책 내용의 그런 에피소드 위주로만 하셔도 얼마든지 하여튼 뭐 많은 하여튼 곳에서 이렇게 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영업의 신은 이분 겁니다. 절대 따라하거나 그러지 영업의 신이 될 수 있는 비법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것만 잘 따라할 수 있다면 영업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담아 있는 그런 책 영업의 신 우리 오늘 작가님 이문 작가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